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9월 29일 이른 아침 새벽입니다. 전일 화요일에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을 비롯해서 5개의 HLB 관련 모든 나노코박스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5종목은 전부 다 5%, 6%의 가격 조정이 나와서 기술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역배열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역배열의 상황에 있고 G3BNT 역시 이제 11선 녹색선 10일 평균의 가격을 이렇게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이 역배열이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정배열이라고 그래요. 정배열. 제 채널은 저는 주식을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채널이에요. 잘하시는 분들이야 워낙에 조금 도움을 드리지 않아도 잘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다 잘되기 위해서 부족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묻지도 못하고 어려운 내용 말씀만 하시고 설명을 좀 안 하시니까, 그래도 제가 25년 이상의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이러한 형국을 역배열, 주식에도 이렇게 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가가 흘러내리면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려고 하고, 주가가 상승하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역배열인 상황에서 다시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는 정배열의 모습으로 바꾸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 다행스럽게도 전일 9월 28일 저녁에 베트남에서의 낭보적인 그러한 소식이 올라와 있어서 이러한 역배열인 이런 주가의 모습을 바꿀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는 불투명했었죠. 불확실했었죠. 긴급 승인이 도대체 언제 날 것인가? 데이터적으로 조금 가장 가까웠던 것은 다음 달 3회 이상 최종 결과를 보는 다음 달 10월 10일 이후에나 긴급 승인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불확실성이 조금 더 보도자료에 의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현재는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굿모닝 베트남 미디어에서 9월 28일 20시 25분에 올라온 나노코박스가 라이선스의 신청을 완료했다라고 했습니다. 나노코박스 백신 긴급 허가 신청을 위한 추가 신청서 작성을 어제 보건부에 보냈다. 이제 보건부에서 정식 발표가 나오게 되면 긴급 승인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기사의 내용은 잠시 좀 후에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공매도 현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63,000주, 조금 거래량도 120만 주에 줄어들었고, 그리고 공매도 역시 그 공격적인 모습은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격적이라고 한다면 10만 주, 30만 주 정도, 이렇게 20만 주, 10만 주 이상 정도인데, 최근에 분명히 이렇게 많이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도 조심스럽다. 기십만 주 정도 나올 상황은 아니었다. 비단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 1000주는 적지 않은 것이겠지만 26만 주, 23만 주, 31만 주 이런 것들에 54만 주 이런 거에 비해서면 여기가 5자리 8만 주 정도, 7만 주는 2만 3천 주도 있겠지만 그나마 적은 수량으로 볼 수가 있다. 우선은 HLB부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HLB의 대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9월 28일 기준으로 대차는 185,870주를 또 주식을 빌려오게 됩니다.
반면에 43만 주를 상환을 해서 현재 HLB의 대차 잔고는 1513만 9,753주 대단히 적은 모습이죠. HLB 생명과학도 대차는 4만 1000주가 되고요. 상환은 여기에 85,785주 2주가 되기 때문에 4만 4000주가 대차 잔고가 더 줄어들어서 616만 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많이 빌렸을까를 한번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오늘 28일 전일이죠. 그러면 생명과학은 외국인이 빌려주지를 않고 외국인은 빌리기만 했네요. 차입만 했습니다. 어디에서? 증권 쪽에서 27,000주를 빌려오게 됩니다. HLB는 16만 주를 외국인에 빌려주고 외국인이 또 받아오고 그리고 내국인에서는 증권에서 26,000주를 빌려오고 또 고스란히 2만 주를 주거니 받거니 한 그러한 모습이죠. 넥스트 사이언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3BN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3BNT는 현재 대차가 66,000주 그리고 상환은 3만 주 정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200만 주 조금 늘어난 대차 잔고를 보이고 어쨌든 HLB와 생명과학은 상환이 많이 그래서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다. 무엇을 의미할까? 1차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HLB 그룹주는 양날개를 달아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약 기업이면서 그리고 백신의 영업 마진율이 48% 꿈의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공매 세력의 HLB와 생명과학에 있어서 현재 상환이 늘고 공매도는 줄어들어가는 결국 대차 잔고 공매도 할 수 있는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아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확정은 아닙니다. 조금 더 시장을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이제 베트남의 낭보 소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9월 28일 육군 사관학교 관계자는 나노코박스 백신 긴급 허가 신청을 위한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어제 보건부에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VN익스프레스와 통화에서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유통증명서 발급 자문위원회 대표는 백신 연구팀이 즉 육군사관학교가 제출한 업데이트된 문서를 받지 못해 그들은 아직 나노코박스 백신의 서류를 검토할 수가 없다. 기사를 좀 애매한데요. 그들은의 주체는 바로 여기죠. 자문위원회 대표입니다. 자문위에는 나노코박스 백신의 서류를 검토할 수가 없었다. 업데이트된 문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9월 18일 열흘 전에 마지막 회의에서 윤리위원회는 코비드19 백신 나노코박스가 안전 요건을 충족을 했다. 그러나 보호 효과, 프로텍티브 이펙트를 평가할 데이터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 국립생물의학연구윤리위원회의 신청서 및 승인 기록은 의학청이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로 이송을 한다. 만약 승인된다면 자문위에는 보건부의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허가를 권고할 것이다. 이후 백신은 보건부가 승인한 수량과 계획에 따른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승인을 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계속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백신은 연구에서 시험, 허가까지 약 5년이 걸리는데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전체 검사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백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긴급 승인에 해당되는 거죠. 충분한 데이터가 프로파일링이 되면 백신은 공식
완전히 허가된 승인을 진행할 수가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의 백신만이 정식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유일한 only one 화이자만 백신 정식 허가를 받았다. 보건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례처럼 장기간의 추적 관찰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긴급한 백신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완전한 보호 효능 평가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국제적 관행상 외국 및 국내 백신을 포함하여 베트남에서 긴급 사용되기 전 모든 코비드19 백신은 안전성, 그리고 품질 보증 원칙인 안전, 면역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호 효과 세 가지. 다시요. 안전, 면역성, 그리고 보호 효과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3단계에 걸쳐 임상시험을 준수해야 한다. 나노코박스는 나노젠사가 연구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으로 28일간 2주 2회 주사 과정을 거칩니다. 3단계 임상시험은 6월 1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단계로 나뉘었다. 3회 시험은 위약 접종을 받은 사람 6명 중 1명의 비율에 따라 하노이와 롱안에서 1,004명의 차원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3B는 하노이, 흥엔, 롱안, 티엔장에 12,000명을 대상으로 두 사람이 백신을 맞고 한 사람이 위약을 주사해 테스트를 했다. 블라인드 테스트인데 이것은 연구원과 자원봉사자가 누가 백신을 받았고 누가 위약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상 3위 단계에 참여하는 연령대의 비율은 18에서 45세가 60%, 45에서 60세가 22%, 나머지 17%가 60세 이상이다. 현재 지원자에게 2회 복용량을 주입하고 평가와 감시 과정에 들어갔다. 중기보고서 3A와 3B는 나노젠이 보건부에 보낸 것으로 8월 22일과 9월 18일 열흘 전 두 차례 윤리위원회의 검증을 받았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긴급한 허가를 고려하는데 이 두 검증은 사용하기로 동의했다. 나노젠은 8월 10일과 8월 20일 인도와 한국의 두 파트너사와 나노코박스의 생산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를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고 이것은 HLB가 담당합니다. 국내에서는 동탑성은 성내 한 회사가 나노코박스 백신 20만 도즈 사전 주문을 허가했다라고 이렇게 VN익스프레스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이 낭보도 역시 나노코박스의 라이선스가 신청이 되고 또 보건부는 이제 정식 발표를 하고 이것도 더디지만 한 발 한 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제 최근 들어서 긴급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즉 단기 세력 그리고 공매 세력은 매도세 위주로 나갈 것이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 전에 보았듯이 대차잔고 상환을 통해서 대차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9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수목 이 정도 이틀 정도를 지나면 이번 주도 마무리되는 9월이 될 텐데 그러면 올해 2021년은 이제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고 넉넉하게 5개월 정도 따라서 내년 2월 정도라고 한다라면 나노코박스의 생산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효과 이러한 임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내년에는 가시적인 결과 그리고 4분기에 항서제약에서의 온 1년간의 로열티 수령은 어느 정도가 될까 이렇게 현금 창출 능력
제약바이오에서 현금 창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정되게 성장이 지속적으로 현금이 들어온다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시장은 과거 M&A를 수없는 30여 차례 이상 수없는 M&A, 적대적 M&A도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한 과정으로 HLB가 성장해 왔습니다. 저는 2008년도부터 저보다 한참 뒤에 이제 증시에 들어온 66년 말띠 진양곤 회장, 이제 13년째의 증시에서 HLB를 함께 13년 정도가 되죠. 2021년. 2008년도, 2007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넉넉하게 14년 정도의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 어느 정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는 것도 저희 동네 사는 것 같은데, 분당 정자동에. 어쨌든 이 HLB가 내년 봄 정도가 되면은 넉넉한 흐름을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은 올해 12월까지는 여러 가지 미국의 테이퍼링이 또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연말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도 물론 세금 관련해서 증시는 또 불확실하게 또 조정 기간으로도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도 또 하나의 과정이겠죠. 기업이 성장하고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내년 2월, 이르면 2월, 3월, 봄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HLB는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는 여건, 위치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일비 모아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제 어느 분께서 그 많은 영상 중에 하나를 보셔서 새벽에 영상을 하나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하는 것이 다냐? 기업을 봐야지. 예. 저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역별인 상황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기사에 기업적으로 의미 있는 기사 하나가 나오게 되면 이 역별의 차트는 한 방에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기술적 분석으로 연구를 했지만 이제는 70% 이상은 기업을 연구를 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기술적 분석, 즉 시장의 심리, 주체자들의 심리 또는 거래량, 공매 세력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함께 들여다보고 시장에 하루에 6시간 반이죠. 9시에 개장이 돼서 오후 3시 반까지니까 6시간 반 동안에 하나하나의 그러한 움직임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 의도 이런 부분을 읽어낼 수도 있고요. 기업의 가치를 연구함으로써 이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가. 그래서 기술적과 기본적 펀더멘탈 차원으로 모든 부분, 두 가지 분야 모든 부분을 예의주시하게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주식이 아닌가. 기술적 분석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기업을 믿고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 그리고 투자의 어떤 습관 면에 있어서 훨씬 중장기의 모습이 좋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대 주주 또는 CEO 이런 분들의 도덕성 이런 부분, 그리고 기업을 철저한 연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녘 이른 아침인데요. 9시에 개장이 되는 베트남에서의 나노코박스의 라이선스 신청이 과연 이렇게 역별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를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간에는 긴급 승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언제 나올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는데 일단은 신청이 되고 좀 기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리게 되면 역시 베트남도 사활을 건 자국의 토종 백신을 얻기 위해서라도 승인하지 않을까. 물론 안전성 이런 부분 검증을 해야 되겠죠.
충분히 그럴 거라고 믿고 오늘 아침 시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